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과전류 보호 쪽에 계열을 두 편으로 만들게 됐어요. 좀 길어져서.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쪽 보면은 이제 KC에 보면 보호장치 특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과전류 보호장치는 이제 IC 표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누전 차단기나 퓨즈는 거의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요 배선 차단기에 우리가 이제 주택용 배선 차단기라는 게 들어와요. 이게 아마 요거는 이제 IC 규격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와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차단기랑은 조금 특성이 달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게 이제 배선용 차단기, 그러니까 MCCB를 주택용이랑 산업용이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용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사람 인체가 이제 접촉하기 쉬운 쪽이겠죠. 아무래도 산업용보다는. 그리고 이제 IC에서는 보통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지는 이제 전기인이 만지는 쪽이 보통 산업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제 주로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게 거의 이렇게 나눠서 좀 감전보호에 대한 게 나뉘어요. 그래서 주택용이 이런 일반인이 접촉할 수 있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 쪽은 결론적으로는 요 산업용보다 더 민감해요. 과전류에. 요것도 좀, 그래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 대한 거는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선용 차단기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코일 쪽이 이제 우리가 자기력으로 이제 끊어주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시랑 관계된 쪽이고, 근데 내부에 보면 이런 바이메탈 서무 엘레먼트라고 열동 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온도에 의해서 얘가 움직여서 한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MCCB 안에 써머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전류 검출이 가능한 기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 보호 곡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배선용, 그러니까 산업용은 거의 25IM 뭐 이쪽쯤에 순시로 가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어서 이제 B타입이 제일 민감해서 순시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되는데 순시 동작 범위가 거의 요 3IN에서 5IN 사이인 거고 타입 C는 이제 10IN, D는 20IN. 그래서 B, C, D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민감한 애들이 이제 나눠진 거죠. 요거는 제가 감전 보호할 때 우리가 TT 쪽은 이제 고장 임피던스가 커서 고장 전류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 써야 된다고 했죠. 거의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과부하 뭐 조건이 되면 이제 과부하 차단기, 그러니까 MCCB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플로우 보면서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거의 B타입 요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와야 이게 거의 가능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끊어주려면 감전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라는 게 이제 KC, IEC로 오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지됐던 건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KC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하 종류별로 일반 가정이나 우리 저항성 부하 뭐 조명이나 이런 거 역률 일자리 있죠. 그런 거에는 이제 이런 B타입을 쓰는데 요게 어떤 유도성 부하 있잖아요.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요런 모터는 뭐가 있어요. 기동전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너무 민감하면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 기동전류라는 게 뭐 보통 직기동 해버리면 이거 뭐 7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B타입이라서 OIN이라고 봐요. 순시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요. 보통 기동전류 특성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동하다가 요 순시에 요거에 걸려가지고
이게 트립될 수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가.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여유를 더 이쪽으로 두라는 거죠. 요 기동전류에도 동작은 일단 안 해야 되니까 요쪽으로 더 땡긴 C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대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동전류 전체적인 거고, 요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기동전류 중에 가장 큰 전류를 우리가 기동 돌입전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용량이 큰 대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4까지는 안 가는데 꽤 커요. 그래서 기동전류보다 더 거기다가 돌입전류 팩터까지 곱해지는 값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요게 뭐 요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C타입도 안 되니까 이제 D타입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도성 부하, 그러니까 기동전류, 돌입전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하들은 이제 좀 덜 민감한 C타입이나 D타입으로 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전류 차단기 쪽에서 허용전류 선정부터 이제 과전류 차단기 전격 선정을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좀 하나 알아둬야 될 사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전류 보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열적 보호죠, 열적. 뭐의 열적 보호죠? 케이블이죠. 그래서 이 케이블의 열적 보호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게 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5 IZ라는 거예요. 이 IZ가 케이블의 허용 전류인데, 결론적으로 요게 1.45 IZ라는 전류가 60분 흐르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5 IZ가 60분 이상 흐르면 케이블에 열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단기의 동작 전류를 I2라고 해요. 이게 어떤 동작 전류냐면 60분에 어떤 전류가 I2만큼 흘렀을 때 60분에 이제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제 요 60분에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가 요 1.45 IZ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런 지금 보호곡선 보면 지금 1.45 IZ가 우리 케이블 열특성으로 봤을 때 1.45 IZ라는 전류에 대해서 요 점이라는 거, 요게 60분 요 점이 이제 기준점이면, 지금 우리가 60분에 실제로 보호장치가 동작하는 전류는 I2라고 했죠. 그게 지금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요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1.45 IZ가 걸리면 당연히 60분보다 먼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면 60분이라는 게 I2에 동작하는데 요 I2가 1.45 IZ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소한 60분에 동작할 거고, I2가 더 작아지면은 이제 60분보다 실제로 1.45 IZ가 걸렸을 때는 60분보다 먼저 떨어지니까 이제 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이 이제 우리 과전류 차단기 전격 선정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60분에 동작하는 전류 있죠, I2. 그리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용이랑 산업용이 다르고, 이제 그리고 주택용도 뭐 주택용 산업용 둘 다 그 전격 전류에 따라 달라요. 여기 64A 기준으로 해서 63A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63A를 초과할 때랑 조금 다른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주택용이랑 산업용이랑 좀 그 60분 동작하는 전류 크기가 달라요. 전격 전류를 기준으로. 그래서 주택용은 이제 63A 이하일 때 60분에 동작하는 아까 그 차단기 동작 전류라는 게 결국에는 1.45 IN이 돼요. 이 IN이 차단기 전격 전류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차단기 전격 전류를 선정하는 게,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라는 게
케이블 허용 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 차단기 전격 전류란 게 허용 전류랑 같으면은 이게 결국엔 1.45 IZ가 되니까 이제 60분에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45 요게 이제 I2니까 I2랑 1.45 IZ랑 같은 조건이고, 이제 IN이 차단기 전격 전류가 허용 전류보다 작으면 지금 요 값이 1.45 IZ보단 작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면서 가는 거고, 근데 여기 산업용은 좀 더 민감한 쪽으로 가요. 1.3, 그러니까 60분에 동작하는 I2라는 애가 1.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류라는 것만큼 이제 간다는 거죠. 주택용은 1.45 IN일 때 60분 동작을 하는데, 산업용은 1.3 IN일 때 60분을 동작한다.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고, 근데 이 표를 좀 해석하시기 처음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표가 많이 나와요.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뭐 해설서를 보셔도 이런 표가 나오니까 상세한 설명 없이 나와서 처음에 좀 받아들일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그 LS 산전 MCCB 보호곡선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하나는 이게 주택용이고 이게 산업용이면서 63A 이하인 지금 보호곡선이에요. 해서 보면은 지금 요 검정색 선이 60분이거든요. 이쪽에 로그 스케일이라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지금 60분일 때 요게 지금 전격 전류에 대한 배수예요. 그래서 요쪽이 한 2배 정도 되고, 로그 스케일로 보면 요게 한 1.45에서 5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1.45일 때 한 60분 정도 걸리게 돼 있어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근데 이제 산업용은 똑같은 전격 전류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봤을 때 지금 로그 스케일이 요게 1.5예요. 요 옆에. 그래서 60분 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한 1.3 정도 돼 보여요. 어쨌든 1.4보다는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요게 거의 요 내용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LS 산전의 어떤 주택용이랑 산업용 차단기에 전격 전류 63A 이하인 것들의 보호곡선을 보더라도 이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택용인데 요 전격 전류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63A 이하인 경우에는 1.45 그러니까 차단기 전격 전류에 1.45배일 때 60분이 동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63A 이상 되는 전격 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1.45 IN일 때 120분에 동작을 해요. 그 말은 실제로 지금 요 말이죠. 좀 이해하기 쉽게 요게 이제 63A 이하면은 이제 60분 있죠. 요게 지금 1.45 IN이면 그러면 63A 초과되는 애들은 좀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뭐 어느 정도 많이 차이 안 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요게 1.45 IN일 때 요게 거의 뭐 120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얘는 60분에 동작하는 전류가 더 커지죠. 그래서 요거를 뭐 대충 요 표에서 보면은 요게 한 1.52 IN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3A를 초과하는 경우에 1.52 IN일 때 60분에 동작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63A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차단기를 선정할 때는 이제 요 기준을 확인해서 이제 1.45 IZ라는 전류랑 요 전류랑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요게 63A 초과인 경우에는 1.52 IN이 요 I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시기 I2 60분에 동작하는 차단기 동작 전류가 1.45
허용 전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게 조건식이잖아요. 근데 이때 적용하는 이 I2라는 게 차단기 전격 전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4A 이하일 때는 요게 이제 1.45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류 크기로 하면 되는데, 이제 63A 초과인 경우에는 요 파란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요게 뭐 1.52 IN, 요게 I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헷갈려야 되죠, 선정할 때. 그래서 요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요게 주택용 배선 차단기예요. 요것도 주택용. 요거는 지금 64A 이하인 애고, 요거는 지금 나와있죠. 64A 초과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요 63A 이하는 지금 60분에 동작하는 게 1.45IN이에요. 근데 요 똑같은 1.45IN일 때 얘는 조금 더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게 한 120분까지 올라가요. 요게 120분이거든요.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60분일 때는 아이고, 그럼 요 60분일 때는 더 이게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요때 요 전류는 이제 이게 한 1.52 I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60분에 동작하는 전류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20분에 동작하는 거고, 요거는 120분에 동작하는 거고, 실제로 한 요거보다 조금 큰 한 1.52 IN일 때 60분에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격 전류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 실제로 선정할 때도 요거는 고려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좀 알아봤어요. 요거를 사전 지식을 갖고 가야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가전료 차단기 선정 쪽으로 갈 건데, 그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